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고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정확한 고민, 제가 오늘 이 시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제가 뭔지 맞춰볼까요? 아니면 고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지만 걱정은 하고 있었던 거. 자, 일단 여러분,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간밤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3%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가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이거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삼성전자 8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1년 이상 하락장만 경험하다가 이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또 불안한 거예요. 왜? 꺾일까봐. 어떻게 되는지. 왜냐? 내가 한 번도 수익 낸 적이 없거든. 주식시장에서 100% 200% 수익 난 적이 없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이게 만약에 차트를 거꾸로 하면요, 완전히 급나가는 차트예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앞으로의 그림이 어떻게 될지 제가 예상하는 거 일단 보여드리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저는 사실 이게 필반이, 여러분, 월봉을 보시면, 자, V자 체크 말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여러분, 월봉을 어떻게 됩니까? 월봉을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이번 달에 돌파했어요. 저는 이번 달에 다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간다고 보는데, 제가 V자 체크한 것처럼, 월봉, 5월봉선 타고, 초록색 선 타고, 이번 장도 저렇게 쭉 그냥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V자 바로 앞에처럼 한번, 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빠진 건데,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끝났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자,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자,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V자. 우리가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 뭐냐면, 자, 지금 차트 보시면 딱 한번 이렇게 그 트릭을 한번 주고 빠졌죠. 요때는 딱 지금 주봉으로 그 삼성전자 주봉으로 20주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이제 트릭을 주고, 와, 이거 다시 가는가 보다 하고 막 빨리 붙어요 막 하다가 다 끌어모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쫙 빠졌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물리셨는데 똑같은 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것도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를 요거 보여드리면, 이제 월봉인데, 요 V자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제 시작하는 그 상태에 상당히 가깝다는 게 당연하게 근거 제시드리죠. 당연히 제가 보는 그림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길이 똑같이 갈 거냐,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다 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뭐 신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간다. 지금 여기서는 거의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1년 한 반 이상 갔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2년이 걸릴지, 1년 이상, 1년 반 정도는 보고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장자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근거를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파란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죠. ISM 가격 지수고, 그다음 이제 빨간색이 CPI인데, 보시면 이 ISM 이 가격 그 지수가 CPI보다, 소비자 물가보다 이게 좀 선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꺾였죠. 이미 많이 꺾여, 지금 거의 한 2.2% 가까이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시간에 조금 천천히 가냐, 빨리 가냐의 문제지, 급락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라든지 이제 금리 부분은 이제 내년 1분기가 되면 아마 12월 달
12월 달 금리 FOMC 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CPI가. 그때도 지금 7.7 나왔는데 뭐 7.5나 7.3 이렇게 그거보다 또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저는 뭐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금리 동결 내년 1분기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동결만 나오면 주가는 상당히 이제 상방향으로 트는 이제 큰 이제 흐름의 맥은 짚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은 어쨌든 경기 침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불이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큰 핵심은 뭐다? 중국이죠.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소비의 큰 틀이기 때문에 자, 중국의 소비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봉쇄죠, 봉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당국에서 이제 봉쇄를 완화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유럽, 미국이 했던 것처럼 야 이제 봉쇄 해제야 하고 막 다 이제 코로나 걸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도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뭐 베이징이나 뭐 상해 이런 데 괜찮은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자체가 없어요. 물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도 해요. 중국이 지금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가 아니라 완화했다는 소식에 지금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죠. 자, 중국 당국은 해외 입국자하고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그전에는 시설격리 7일, 그 다음에 자가격리 3일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격리를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설격리를 5일, 이틀 줄였어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3일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10일이었는데 지금은 8일로 단축시켰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이 뭐 그 코로나 방역 규제를 뭐 상당히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지금 중국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그 속도는 많이 느리겠지만 방향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가면서 주식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자,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서 중, 저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3가지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위험, 그다음에 저위험 이렇게 지역으로 조정을 하면서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바뀌고 있다. 여기에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이제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해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하고요. 탑승 전에 48시간 이내에 2회 PCR, 뭐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다시 또 1회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상당히 지금 물러나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여행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돌파했죠. 이틀 전인가.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물가 이제 하락, 안정, 이제 금리 동결, 하락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소비 지향책 이런 것들이 증시의 바닥을 저는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중국 쪽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방향성은 잡혔다. 그리고 간다라는 거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간다라는 거 생각보다 빠르게 무섭게 급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